안녕하십니까. 맨큐의 경제학 챕터 36장 우리 3번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은요. 자, 3번에 동태적 비일관성의 문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모두에 적용된다. 동태적 비일관성이라는 게 뭐예요? 동태적이라는 것은 시간을 고려하는 거야. 시간을 고려해서 보니까 비일관성, 뭐가 비일관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단어는 앞에 최적 정책이라는 그 단어가 생략돼 있어요. 우리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그때 봤을 때 최적 정책이라고 생각했던 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비일관적이다. 그때는 최적이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더 이상 최적이 아니다. 이게 바로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정부가 새로운 공장 시설을 확충 등 자본 투자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금을 깎아주겠다. 왜 세금을 깎아줘요? 이거 새로운 공장 시설 같은 자본 시설을 확충하는 자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오케이? 자, 1번 볼게요. 자, 투자자들이 자본 소득에 대한 세금이 계속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자본 소득에 대해서 텍스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자본에 대해서 투자할 만한 유인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정부의 이런 행동은 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자본에 투자했더니 거기서 내가 돈을 벌었는데 세금을 좀 낮춰줄게. 좀 계속해. 결국 그쵸? 투자가 촉진된다,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유인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네. 자, 그 정도 쓰시면 되겠고. B번. 투자자들이 정부의 발표를 믿었어. 정부 이렇게 한다고 하고 이제 믿었습니다. 그래서 막 자본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막 했어요. 공장을 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행동을 취했어. 여러분, 공장을 짓고 이걸 투자를 딱 하고 나면요. 저지르고 나면 이 취소를 할 수가 없어. 백이 안 돼.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뒤로 갈 수가 없는 거야. 되돌릴 수 없어. 그쵸?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뭔가 어쩌고 해줄게 해서 헤어져! 이럴 수 있는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물론 되돌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똑같이 되돌리는 게 아니라 이혼하고 하는 거지. 근데 아무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그전에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거에 발표한 정책을 바꾸려는 유인을 가지고 있을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왜요? 아니, 세금을 낮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꼬시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 건데 자, 이게 막상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알고 있어요. 이미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 근데 정부가 이런 혜택을 주다 보면 조세 수입이 감소하는 거잖아. 그 정부가 돈이 없어요. 아니, 이것저것 쓸 일은 되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땐 이랬는데 지금은 이럴까? 해가지고요. 자, 텍스 올리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럴 유인이 존재하는 거야. 어차피 쟤는 취소도 못하고. 약간 좀 치사하고 뒤통수를 치는 거죠. 그래서 C번 봅시다. 만약에 B의 답변이 옳다면 투자자들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겠는가? 신뢰 안 하지 뭐. 양치기 소년과 비슷한 거야.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자, 안 돼. 예를 들면 우리가 랜섬 같은 인질극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요. 만약에 이제 북한과 막 이렇게 교역을 하게 했는데 북한이 만약에 취소해가지고 자, 너네 공장 이미 다 북한에 지어놨는데 자, 가져갈 수 없어. 이렇게 되면 누가 그 다음부터 북한이나 다른 나라에 투자하려고 할 때 이렇게 정부가 신뢰성을 잃게 되면은 투자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신뢰하겠는가? 아니요, 노. 그땐 이랬고 지금은 그때와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신뢰를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신뢰를 얻기가 되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부가 이러한 정책 변동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사실 뭐 쉽진 않죠. 그렇지만 노력은 할 수 있겠지.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뭐 헌법까지는 당연히 안 되죠. 법률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야. 법률을 제정하는 거야. 야, 우리 말이야. 한번 이렇게 하기로 한 거 법으로 했으니까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바꿀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법률로 제정할 때 야, 지금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세금을 깎아주겠어. 그리고 이거 번복 안 할 거야.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D번 이런 상황이 통화정책 담당자들이 직면하는 동태적 비일관성의 문제와 어떤 점에서 유사한가? 뭐 비슷합니다. 여기서는 세금을 깎아주니까 재정정책 측면에서 얘기하는 건데 통화정책에서는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돈을 막 풀고 뭐 등등등 하게 되는데 나중에 경제를 더 안정시키기 위해서 돈을 풀지 않겠어 하는데 푸는 경우랑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점에서 유사한가? 맞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저기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최적이라고 생각했던 정책이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더 이상 최적이 아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요거랑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그 맥락선에서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요, 이 최적 정책이라는 게 어떤 정책을 딱 하기로 했으면 계속 끝까지 신뢰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또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또 새로운 상황이라든가 돌발 변수가 발생하잖아. 그래서 앞뒤 꽉 막혀가지고 그냥 과거 했던 거대로 그대로 간다고 또 그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잘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뢰성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서 전제하에서 뭐 돌발 사태가 발생하면 약간의 대응을 하는 뭐 적절하게 믹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3번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4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